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우리 50대 남성들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이제 퇴직을 하셨거나 하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미래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우리 5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그 고민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하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50대 남성, 그 중에서도 퇴직을 준비하거나 또는 퇴직을 이미 하신 분들이 바라는 가장 원하는 앞으로의 미래, 그것은 어떤 것인지.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미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요, 우리가 자식의 문제라든지 부모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라는 가정을 일단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일단 뭐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정말 이제 고민을, 어떤 것이 더 고민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민들이 남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께서 뭐 크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 다음에 우리 5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미래를 가장 꿈꾸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50대가 되고 나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일벌레라고 그러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지 않는다 또는 갈 곳이 없다라는 것 뭐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제 아침에 갈 곳이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 주위의 친구들, 선배들, 심지어 후배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50대의 나이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50대가 가장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정년이 요즘에는 이제 65세이냐 뭐 60세이냐 말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은 더 큰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쌩쌩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회사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뭐 일로부터 해방되는 분들도 많겠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는요, 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 이 50대 남성이 가장 꿈꾸는 미래는 바로 첫 번째는 재취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든 중견기업을 다니든 아니면 중소기업을 다녔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취업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와 그리고 사회 트렌드는 많이 이제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또 다른 직장에 임원으로 재취업을 해서 그 노하우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워라밸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재취업을 하는 것은 정말 이제 꿈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인데요. 물론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50대에 은퇴를 하고도요, 그리고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재취업의 경우는 크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대부분은 그냥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힘들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내 노년과 나의 노년과 맞물려서 일도 하고
그리고 적당한 일과 적당한 모습을 통해서 노년의 삶이 부족함이 덜한 그런 삶을 이제 꿈꾸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부동산 같은 관련해서 자격증도 공인중개사라든지 중장비나 굴착기 자격증이라든지 또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격증만 해도 32,000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자격들 중에 정말 쓸모있는 자격증 참 고르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자격증을 고르다 보면 또 이제 그 자격증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만만치 않다. 그리고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들을 보면 참 많은 경쟁을 통해서 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는 또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한 재취업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재취업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 50대가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분들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일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오늘 뭐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방법들이 속 시원한 방법이 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혼자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뭐 재취업도 안 되고 뭐 이 나이에 자격증 따는 거 그것도 솔직히 이 나이에 이제 공부하랴 또 이 나이에 준비하랴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나와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귀농 또는 귀촌 또는 귀업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분들이 실제 준비를 하시면서 너무 또 꿈에 부풀어서 자기의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귀농 귀촌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족들과의 상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로망이었어.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귀촌이나 귀업, 귀농을 통해서 내가 꿈꾸던 저녁 노을을 보면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연과 벗삼아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내 꿈이었어 라는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요, 혼자 판단해서 혼자 살 것이라면 가능하지만요, 함께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상의, 논의, 그리고 양보, 이해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이쪽 귀농, 귀촌, 귀여의 특징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농, 귀촌을 했다가 나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귀농, 귀촌의 현실을 보고 1년이 안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귀농, 귀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나이, 그러니까 50대 은퇴 또는 은퇴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영업 같은 내 개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 내가 직장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노하우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거나 또 내가 개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다녔던 직장과 연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직장에서 이만큼 내 청춘을 바쳐서 또는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는데 내가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 이쪽 분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인연이나 정에 이끌려서 도와주겠지.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나하고 겪었던 그 세월이 얼만데 나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는데 도와주지 않겠어? 설마? 이런 마음으로 또 은밀히 또 그런 약속을 하고 나오시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나오셔서 이 사업을 하시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내가 조직에 있었을 때와 내가 조직 바깥에 나갔을 때는 정말 현실은 혹독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남아있는 후배들의 입장에서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도와주고 그 사업에서의 인연 때문에 한두 번이야 일을 사업에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요,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속한 조직에서의 회사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기술력이나 경쟁력 또는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다른 내가 영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현실은 냉혹하고 냉엄하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현실을 깨닫다 보면 또 이제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또 자영업의 전선에 뛰어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또 하는 것이 또 우리 나이 아닙니까? 근데 이 우리 나이에 또 뛰어드는 사람들이 또 인맥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인맥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이 오픈빨이라 그러는데, 처음에 오픈할 때의 그 왕성하게 찾아오는 나의 인맥을 보면서 1년 365일에 이 절반만이라도, 이 4분의 1만이라도 영업이 되면 나는 대박이야 라고 꿈을 꾸시는데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오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나의 인맥을 보고 이런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신다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 노하우를 알지 못하면서 사람을 부릴 줄 알면 되지, 어떻게 일반적으로 많이, 특히 임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부릴 줄 아는 기술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내가 직접 그거 할 거 뭐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미 조직이 잘 짜여진 그런 형태의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죠. 이 자영업에서는요, 특히 식당으로 예를 들면요, 주방에 대해서 모르면요 그냥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나 아니면 수준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자영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지, 얕은 지식 또는 얕은 정보만 가지고 추진력 하나만 가지고 밀어붙였다가는 정말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래서 1년 만에 망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5년 동안 생존한다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고요. 특히 요즘같이 자영업하기 힘든 현실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가가 상승을 하고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요, 정말 한 곳에서는 워라밸,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주 52시간이 정말로 인생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장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기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주 52시간 때문에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은 회식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식당이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떻게 조그만 술집들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줄이 이제 폐업을 하는 것이고, 그게 그 외에 이제 워라밸과 관련된 그런 곳들은 지금 많이 또 이제 성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느껴왔던 그런 트렌드를 읽고 자영업 전선에 잘못 또 뛰어들게 되면, 그런 준비 없이 뛰어들게 되면 그분들도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업종에 대한 이해도 크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또 자영업을 하다 보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곳에서 정말 많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최소의 자본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또는 미래를 보장합니다 라는 것들도 많이 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는요, 지금 자영업에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께는요,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은 절대 보장받지 못하면서 최저 시급 이상은 절대 벌 수 없는 구조가 지금까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은 정말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노하우,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라면 정말 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철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오히려 가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의 자영업의 현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을 하는 순간 대부분의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사장은 보장받지 못한다. 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최저
시급이다. 이 최저 시급을 절대 여러분께서는 처음에는 보장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모르신다면 절대 자영업에 대해서는 꿈도 안 꾸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약간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과하게 표현을 했죠. 그러나 결코 과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현장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약에 자영업을 하신다면 받아야 되는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50대가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이 50대 이후에 은퇴 이후에 이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참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가지고 왔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또 재취업을 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귀농이나 귀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크게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그런 여유로운 그런 삶을 꿈꾸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바래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자영업이라든지 내 매장, 내 사업장을 한번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의 소박한 꿈을 한번 이루어보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50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바라는 그런 생각들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도요, 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또 준비를 하고 힘을 내시고, 그래서 재취업할 수 있을 때는 뭐 재취업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직업 그리고 자영업 또는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을 주로 컨텐츠를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50대가 많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 그 꿈꾸고 계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이 생각들, 이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공감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